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이번 주에 좀 열릴 거로 기대했던 이제 정선이가 분식회계 안건 관련해서 상정을 연기했습니다. 자, 레키로나는 오후에 또 이제 국내에서 신규 공급을 중단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부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신규 공급이 중단되었다. 이제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에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3일 기자단 온라인 공지를 통해서 지난 18일부터 오늘부터가 18일부터 레키로나 관련되는 신규 공급을 중단했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28일까지 이 델타 변이 확인되었을 때는 잔여 물량 사용이 가능하고, 이 중단 사유는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자의 98.9%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방역 당국이 이 변이주의원에서 레키로나의 어떤 중화능 양리 시험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활성을 보일 가능성이 좀 낮게 평가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꼭 이제 뭐 레키로나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작년 연말에 FDA가 리제르넨과 이제 릴리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체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을 중단을 했죠.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에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릴리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이제 기사를 보면 오미크론에 특화된 이 항체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관련된 신청 기사도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미국에서도 항체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좀 대세가 된 상황에서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부분들은 이제 예상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레키로나에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그 기관들 같은 경우 리포트에도 이 부분들이 거의 안 나오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이슈가 크기 때문에 요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변이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임상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이 이슈에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정선이가 보통 수요일 날 열리니까 셀트리온 분식회계 관련된 안건 상정이 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것도 좀 연기가 됐거든요. 이거 보면 사실 이제 그 지금 대선이 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이제 정선이가 이 부분들을 선거 이후로 뭐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다분히 들어있다고 봅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좀 이제 대선 이후에 다루어서 이 또 대심제로 또 회사 또 신청해서 합니다만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 나기보다는 시간을 좀 지나서 이제 하는 형태로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23일 날 정례회의에 지금 상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선 위원들이 논의 중인 어떤 사항으로 이번 회의는 이제 안건에 상정이 되지 않았는데, 감리위원회로부터 이제 이 부분을 넘겨받아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을 내기가 좀 쉽진 않은 상황이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떤 이런 정치적인 어떤 분위기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용에서 어떤 안건으로 어떻게 좀 다뤘냐가 이제 기사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좀 중요할 건데, 지금 뭐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판권 관련되는 부분 이 이야기하고 이 재고자산 관련되는 부분이죠. 2017년도 상장, 이제 헬스케어 상장 전에 이 허주마 관련되는 부분, 여기 이제 그 재고 관련되는 부분 처리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이제 일정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시장의 어떤 그 반등 흐름에서 셀트리온이 좀 하락을 조금 이제 장중에 좀 16만 5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자 오히려 좀 빠져가지고 좀 약세로 소폭 좀 맞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가 되려고 하면 빠른 시점에 뭔가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좀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주가에 상방에서는 계속 이제 좀 못 올라가는 또 그 요건으로 좀 작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결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그룹사 편입 이후 최대 실적 달성, 이런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실적 관련되는 부분으로 뭐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이제 1분기, 2분기 이런 올해 실적 전망이 어떻게 이제 나오냐 중요한데, 나름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거의 한 4천억대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도 한 477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70%, 100% 상당히 뭐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나머지 이제 뭐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비해서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케미칼 의약품과 국내 이제 항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매출이 좋았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네시나나 뭐 액토스라든지 이달비 이런 어떤 이제 선정과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 관련되는 매출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어떤 원인을 좀 작용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도 뭐 도네치온, 도네리온 패치 관련되는 부분들 이 출시도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셀트리온 제약도 꾸준한 어떤 성장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주총에서 서정수 대표이사 이분이 이제 서정진 회장의 이제 동생분이죠. GS건설 이제 상무로 있다가 2012년도에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 와서 한때 이제 셀트리온 사장도 했다가 2016년도부터 이제 셀트리온 제약 대표이사인데 나름 이제 성과가 있는데 재선임 관련되는 부분이 어찌 될지 이런 부분도 3월 달에 좀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펜주, 이 뒤에 이제 주자가 들어가 있는 건 다 주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펜으로 하는 주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지부 약제급여 목록 개정 공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이제 의약품을 이 복지부가 이제 고시하는 이제 약제급여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급여 상한제 금액표에다가 등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보험에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 이제 급여 의약품으로 결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급여 신설된 목록에 보면 이제 셀트리온의 그 유플라이마 펜주, 요게 이제 기등재된 동일 제재 최저가와 동일한 24만 4,877원에 등재되었다. 요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이제 올해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 2조를 넘본다. 작년도에 셀트리온이 제일 좋았죠. 제약바이오 이제 전체 헬스케어에서 그 다음에 유한양행하고 한 2천억 정도 차이가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에 이제 한 1조 한 중반 정도 올라왔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여기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매겨주고 여기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하락시켰던 부분인데요. 자, 올해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어떤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이 어떤 성장의 속도가 어떤 조금 이제 멈춘다는 거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는데 주가 하락폭은 그러니까 2020년도 3분기부터 성장 속도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작년 이제 3분기는 좀 이제 충격적인 어떤 결과가 좀 나왔고 4분기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했습니다만 자 올해 이 부분들을 속도가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그래서 후발이 이제 바이오시밀러였던 기대감과 그래서 램시마, SC와 루플라이마가 올해 얼마만큼 해주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키로나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은 추가적으로 좀 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어떤 캐시카우인 쓰리마 말고 램시마와 그 유플라이마의 어떤 선전 뭐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해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식회계 논란 이 부분들을 빠르게 이제 좀 정상화 시키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하다 봐야 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자, HLB 관련되는 부분 오늘 장중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한 번도 올해 들어서 이 보조지표인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를 못했는데 오늘은 장중에 좀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16만 한 5천원까지 찍고 좀 내려왔다. 그래서 시간에 한 500원 정도 빠졌고 자 16만원을 좀 유지하면서 지금 이제 그래도 21선을 지지하면서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1.53 정도 빠졌고 시간이 좀 빠졌고 현물에서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개인들 매수 자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조금 이제 일주일간에는 10% 밑에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아쉽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올라가면서 이제 태깅이 좀 나왔을 때 이제 본격적인 어떤 흐름인데 이 정선이 뭐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영향이 또 있으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어제는 또 시장 대비 좀 선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21선이 안 깨지면서 계속 이제 돌파해서 시도해서 자 16만원권을 기반으로 해서 17만원대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19만원대 이 흐름을 어떤 식의 흐름을 보여줄까가 이제 2월 말 3월 달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1분기 컨센서스가 어떻게 이제 형성되는지도 이제 중기적으로 중요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가장 중요하겠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요런 흐름이 나왔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이 안 나왔습니다. 뭐 세 종목들이 다 지금 이제 이 좁은 어떤 볼린저 밴드 구간에 있는데요. 이제 방향성이 윗방향이냐 아랫방향이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자 보시면 방향이 이렇게 좁아졌을 때 윗방향으로 내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듯 하다가 빼면서 다시 역전이 나타나면서 추가로 이제 올 초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작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달에도 유럽의 어떤 승인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있으면서 밴드 태깅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역전이 나와버렸죠.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도 이때는 좀 연기금이 조금 이제 들어올 때입니다. 이때도 밴드를 좁혔다가 늘어서 이 흐름이 나오는데 이 흐름이 사실은 이제 최소한 21평이라든지 여기서 지지가 되어서 유지가 되었을 때 이제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시 밴드팩이 좁아지면서 하락하면서 무산이 됐거든요. 이게 작년에 사실은 이제 뭐 1분기 넘어서는 계속 이런 어떤 이 지표의 어떤 좁아짐 이후에 제대로 된 어떤 상승을 못했는데요. 자 이번에 올해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이제 그 방향성을 나타나는 이제 그 볼린저 밴드가 주표됐는데 올해는 또 어떤 흐름을 할지 이 부분들을 향후에 좀 기술적으로도 관심 가지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